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초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이 지금 거의 다 흘러갔죠.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25일이 크리스마스고 26일이 토요일이죠. 3일간의 연휴가 또 발생을 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사실 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 못하겠죠. 사실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데 맘 놓고 가서 뭘 먹는다든지 또 술집 이런 데도 편안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크리스마스가 참 안타깝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집에서 조용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진정한 또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더욱더 또 국민들이 좀 편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부에서 백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하반기부터나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00명대로 늘어났는데요. 어떤 그 방역을 잘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좋지만은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질 어떤 상황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정부의 어떤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지금의 어떤 행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여름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가을 이후에 엄청나게 한번 크게 좋지 못한 상황이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방심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올해 초에 한 번 있었고요. 여름에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구멍이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걸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럴 일이지 않습니까? 역시 국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은 잘 지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웬만하면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 자제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풀렸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요. 7, 80대, 60대 이상 이쪽에서는 마스크가 거의 생활화 됐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데 50대 이하에서는 코로나를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걸려도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50대 이하에서는 잘 안 지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피해는 연세가 많은 60대, 70대, 80대, 7, 80대는 거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특히 또 지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어떤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좀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워요. 사실 그 최근에 보면 1000명이 넘어서 계속 1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2000명, 3000명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그 단계를 뭐 2.5단계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정부의 기존의 어떤 그 방향 제시를 봤을 때는 이미 3단계 이상을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정부의 그런 그 이 방역과 관련한 뭐 단계 수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식 투자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처음에 매수를 하고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래 언젠가는 오르겠지 생각을 해요. 1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은 빨리 잘라주고 다른 종목을 접근하든지 완벽하게 저점이 왔다는 걸 보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련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오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게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딱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아쉽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정부하고 또 국민들이 잘 합심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백신을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백신의 안정성이 우선이다. 정부에서 계속 그 당국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100% 안전하다. 그걸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현재 사태가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우리도 그런 흐름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3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3월이면은 뭐 확진 판결을 받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깜깜이 또 확진자라고 그러는데 그 확진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흐름이 그래요. 이게 쉽게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1000명대가 넘어갔다는 건 실제로는 최소 2000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본인이 걸렸는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주식 투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코로나 테마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흐름, 코로나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쪽에서도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수익률 나오고 있죠. 2020년 수익률 11월까지 530% 정도 나왔고요. 12월에 여기에서 좀 더 더해지겠죠. 그러면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중기 종목, 단기 종목 이렇게 나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중기나 단기를 떠나서. 왜냐하면은 역시 좀 탄력을 받았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더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종목에서 의외로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몇 종목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번 주에 올랐어요. 예, 2770에서 2772로 상승했죠. 자, 2770으로 마감했고요. 72로 소폭 올랐어요. 횡보했습니다. 횡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좀 올랐죠. 코스닥은 확실히 오른 게 보이시죠. 예, 코스닥은 올랐어요. 확실히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더 강하다. 뭐 코스닥 쪽은 이제 바이오 이쪽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바이오도 괜찮았었고요. 지난주 이 정도 흐름이었으니까 바이오도 확실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닥 쪽을 대형주들이 좀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인데 대형주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번 주는 뭐 중소형주 이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다양한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테마도 움직이고 또 정치인 테마도 움직이고 여러가지 이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분간은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역시 대형주에서 좀 갈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보시면은 대형주가 약해요. 예, 대형주가 약했는데 뭐 대형주가 가지를 못했었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게 없죠. 자,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요. 자,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월요일에는 많이 매도를 했죠.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흐름인데 그나마 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땡겨주면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니까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이 빠졌었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더 빠지지 않고 버텼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흐름이다,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보면은 불안해요. 여기에서 뭐 그나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가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자,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쏟아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통은 차트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쏟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빠져요. 이게 어떤 현재 어떤 장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역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다우를 보면은, 다우존스를 보면은, 자, 이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뭐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었죠. 그리고 S&P 500이 좀 더 강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굉장히 강했었죠. 한국 시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과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전의 흐름까지 보면은 미국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같이 미국하고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최근에 사실 미국은 호재가 없어요. 호재랄 게 없는데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부양책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도 버틴다는 것이죠. 이게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협상이 딱 타결이 됐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더 이상 호재가 없네. 그러면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시 지금은 소문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특별히 나쁜 악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이렇게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그 악재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좀 호재에 더 민감하고 악재에는 좀 둔감한 그런 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한 장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삼성전자는 8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8만원을 최소한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더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까지도 그 예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원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수가 크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가지 못하고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수급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5월 이후에.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매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종목이 빠질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코스피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 또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코스피 지수도 버틴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은 한 번 정도는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수급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건 굉장히 좀 정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까지 크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흐름 정도 주목하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웬만하면은 8만원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2800 이상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웬만하면은 뭐 288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전망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2825 이상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주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횡보세 내지는 소폭 상승, 거의 뭐 지금처럼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코스닥은 조금 더 갔다가 조정을 살짝 받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더 가주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받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자, 한 종목은 인바이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자, 두 종목 팅크웨어부터 볼까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조금만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기술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팅크웨어는 골라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건 아니었어요. 예, 인바이오는 신규주죠. 최근에 신규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놓쳤어요. 제가 이날 장 끝나고 이 종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음날 그냥 뭐 기회를 주지 않고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사실 노리고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조정만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관찰을 해보시고 조정 받았을 때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관찰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뭐 2700을 크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길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이탈 정도, 그리고 웬만하면은 조금 위에서 버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예,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에는 좀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장중 단타가 좋아 보이고요. 장중 단타나 아니면은 또 일봉상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면은 단기 상방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날, 이랬을 때는 단타로도 상방 쪽을 공략을 해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나. 가격 메리트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단기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물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를 이용한 대응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테마와 정치인 테마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는 역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현, 자, 이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뭐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윤석열 총장이 결국 직무정지 결정이 났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거야 뭐 잘 판단을 했겠죠.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죠. 야당 쪽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당 쪽 인사다 그렇게 보기에도 애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야당 인사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쪽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으로 지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수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여당 측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흐름이 좀 애매해졌다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중도 쪽에서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높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테마는 뭐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직무정지 2개월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뭔가 이게 이제 뭐 공수처도 출범을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 그 이상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흐름이나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언젠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그런 것들은 없고 아직까지는 또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되면서 테마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용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테마는 역시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노멀 관련주로 언급을 했었는데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좀 관찰을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나은데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광림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파미셀도 역시 가격 메리트가 좋습니다. 두 종목 다 이번 주에 좀 빠졌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빠졌는데 가격 메리트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접근을 했다가 계속 빠지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손절가는 정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종근당입니다.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가격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데 좀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림 PMP 이 종목도 또 택배 관련한 제지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업종 자체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리고 무림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정 시에 한번 좀 내려오면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 관련주들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일 타이밍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종목은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목요일에 특징주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죠. 조정받으면 접근을 해보자고 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종목입니다. 특징주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특징주 주간에 하는 거죠. 월화수목금 특징주 5종목씩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휴마시스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12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 12월 14일에 추천을 했어요. 12월 14일에 8,8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 12월 14일 보시면 8,800원이 찍혔죠. 근데 이게 찍히고 매매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데 많이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그냥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날도 아마 가격을 그대로 고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8,800원이 결국은 이날 한번 찍히고 그리고 이제 말았었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이 종목이 뉴스로 급등을 했어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좋았었거든요. 사실 뭐 길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만 역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것으로 봤고요.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또 횡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괜찮은 흐름이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날 8,800원이 확실하게 좀 이탈을 했거나 거래가 많이 됐었으면은 매수로 하고 또 이제 뭐 관리를 했을 텐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부 뭐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역시 그 금요일에 50% 이상 매도하자 전달을 했는데요.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죠. 혹시 조정받으면은 아래쪽에 내려와 주면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봉수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무료 시장점검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